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심전 개발의 그 공부와 마음 작용하는 공부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새삼 운동을 전개할 때 있어서 제일 주가 되는 것이 뭐냐면 심전 개발을 운동이 되겠습니다. 심전 개발을 대사회 운동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되겠는데, 우리가 심전 개발의 공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도 하는데, 심전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밭을, 이게, 일깨워 열어준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왜 마음에다 밭을 붙였냐 하면, 이 밭에서는 그, 이 잡초도 나고 곡식도 나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서 여러 가지 분별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마음밭에다가 비교해서 이 마음밭을 단련해서 우리 참 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심전이라는 말을 했고 개발이라는 것은 일깨워서 열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참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국토 개발이나 해양 개발, 경제 개발, 우주 개발, 자원 개발 등 수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개척해서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형상이 있는 것을 개척해서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세계에는 개발이라고 하지 않았고 개발이라고 한다.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이 탓을 단련해서 여기서 회복을 얻자는 데 있어서 심정 개발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심정 개발의 공부를 이 대종경에서 두 장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본래 분별력이 없는 우리 성품에서 선악간 마음 바라는 것이 에, 마치 저 밭에서 여러 농작물이와 잡초가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 바탕을 심전이라고 했다. 농부가 묵은 밭을 잘 개척해서 좋은 밭을 만드는 것 같이 우리 마음 바탕을 잘 단련해서 회복을 갖추자는 뜻에서 심전개발이라는 뭔가 말이 있게 됐다.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날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이 사람의 그 욕심이 치성해졌는데 그 욕심을 항복받기 위해서는 심정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심정 개발의 공부가 아니면 이 세상의 평화가 없다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천하대세가 심정 개발로 돌아올 것이고 그 심정 개발을 잘한 사람들은 한없는 이제 우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심정개발의 전문 과목으로 수양연구 취사의 세 과목을 내셨고, 그 다음에 이걸 실습하기 위해서 일상 수행의 요법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까지 우리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마음밭을 단련하고 개발하는 데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하면, 대종사님께서도 이런 데도의 교법인 이런상의 진리와 사막발조 사는 사유를 다 내놓은 다음에 이걸 실제로 생활 속에서 하기 위해서 일상수행요법을 다시 간단하게 내놓으셨다 이거죠. 근데 그 일상수행요법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이런 데도 교법을 잘 실천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챙겨서 그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놔도 마지막에 먹어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법을 제정해서 이런 데도 교법을 일상수행요법으로까지 간략하게 해놨다 하더라도 그거를 실제 생활에서 챙겨서 실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 일어상진리 사막할조 사은사요 다음에 일상수행요법까지 내놓으시고 다음에 뭐 있냐 이걸 챙겨라 하는 것을 내주셔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한다. 이게 공부의 핵심 요령에서 그래서 상시 훈련법을 내놓으신 거다.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량 주의사항. 이것이 12가지 조목인데 이거는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다. 거기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 뒤에 보면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와 교당량 주의사항 6조에 마지막에 다 주의라는 게 붙었어요. 주의. 이 주의가 뭐냐 하면 하자고 한 조목과 말자고 하는 조목을 경우에 따라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야. 챙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행하는 마음이다. 잊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을 이게 주의라고 한다 이거죠. 이게 주의가 12번이 붙어 있는 것은 이 상시 훈련법 12가지가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는 공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12가지 중에서 뭐가 핵심이냐면 1조, 상시응용주의사항 1조. 이거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요것이 이 모든 12개의 그 조항의 이 대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예,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얘기한 교법, 일상생조법이나 삼학팔조를 갖다가 챙겨서 실현한다는 것을 한 덩어리를 묶은 것이 일조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 챙겨서 실행하는 마음. 근데 이거를 대종사님께서 다시 묶어서 그걸 유념이라고 해주셨다. 유념 공부라고 해주셨다. 상시중의 1조를 유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2조 전체가 다 유념인데 그래서 1조를 갖고 일상생의 전체나 다른 12조를 다 챙기게 하셔서 이걸 유념이란 말로 고쳐주셨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유념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나가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정산종사님께서는 유념이란 무엇이냐 하면 착심이 없는 것에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것은 유념이니 그랬거든요. 마음속에 어떤 데 착심이 없어요. 그런데 신령하게 알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게 유념이니 이건 생각이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한 마음이요. 아무 생각은 없는데 대중이 있어. 어? 간음이 있단 말이죠. 헤아림이 있단 말이죠. 아,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될 거 이렇게 대중을 잡는 거예요. 대중이 있는 것이요. 착심이 있는 것에 마음에 착이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많아요. 망령되이 행하고 하는 것이 무념이니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은데 이게 미혹돼서 말하면 대중을 잡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가운데 대중을 잡지 못하는 마음을 무념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많은 중에 대중 잡지 못하는 마음을 돌려서 생각이 없는 중에 대중 잡는 마음으로 고친다. 이게 유념 공부의 핵심이라고 하고 챙기는 마음을 실현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12과목을 조목을 해서 요거를 꼭 챙겨라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해서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염이라는 걸 마음 챙김이라 그래요. 불교에서 염이라는 게 있어요. 정염, 염불 이렇게 마음 챙김을 마음 챙김이 있다는 거고 무념은 마음 챙김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정산종사니까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유념 공부라는 건 뭐냐? 챙기는 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챙기냐? 유념의 공부는 일용행사의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대중이 있는 마음이다, 이게. 깨어있는 마음이다. 깨어있는 마음. 신령하게 알고 있는 마음. 아무 생각은 없지만 신령하게 알고 깨어있는 마음. 이게 대중이 있는 마음이다. 이른바 보는데도 대중 있게 보고, 볼 때도 아무 생각은 없지만 까다롭게 있게 보고, 이게 대중 있게 보고, 듣는데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할 때도 대중 있게 말하고, 통할 때도 대중 있게 통하고 정할 때도 대중 있게 정하는 것이어서 찰나찰나에 아무 생각이 없으면 신령하게 알고 대중 잡는 마음. 요거를 유념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찰나찰나의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을 가지자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념을 가지자.
이 정념이라는 거는 불교 팔정도 속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영 공부는 정념 공부예요. 바른념. 그 팔정도를 그게 뭐냐? 바르게 마음을 챙기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서로 같은 점이 있어요. 부처님도 모든 격법을 내놓으시고 마지막에 챙기는 법을 이 대념 적용해서 챙기는 법을 내놓으셨어요. 이 마음을 챙기고 느낌을 챙기고 몸을 챙기고 법을 챙기고 이게 챙기는 방법을 해주신 것이 우리의 그 유무념 공부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대종사님 이걸 간단하게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을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이렇게 해갖고 하기로 한 일을 잊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어봤다 이거죠. 대념적용을 딱 합치면 그 말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상시훈련법으로 공부인의 정도를 따라 태조사를 하게 하시고 혹은 유문형을 대조하게 하시고 어? 혹은 일기를 대조하게 하시고 그렇죠? 어, 교당내왕시 주의상을 만드시고 상시응용 주의상을 만드시고 이것이 전부 다 유념 하나를 단련시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유념 공부가 모든 공부를 결실을 맺는 중요한 공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문도 수없이 많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듣기만 하고 그거를 마음속에 간직해서 대중 잡아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문할 땐 제일 싫어하는 게 법문 들을 때 조는 거를 제일 싫어하지. 졸면 뭐 소리는 들렸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대중이 하나도 안 잡고 내년 생각하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는 법문 시간에 딴 생각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대중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심집중해서 그게 집중을 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새기고 어떻게 실행할까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참 딴 생각을 하거나 그렇지 딴 일을 하거나 뭐 핸드폰을 보거나 졸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유념이 아니라 무념이란 말이죠. 마음 챙김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가장 주의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성자들도 그런데 낮잠 자는 걸 아주 안 좋아하시고 공자님도 낮잠 자는 걸 엄청 싫어하셔. 이 낮에 가서 피곤하다가 자고 버리면 이 정신이 혼몽해져 갖고 이 대중 잡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몸은 편안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중 잡는 공부를 우리가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대중 잡는 마음을 거기 이제 대념 적용해서 처음에 관찰하라 그랬거든요.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해서 확실하게 알아갖고, 알아차려서, 그 다음에 마음을 챙겨라.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마음을 챙겨라. 이거 챙겨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그 마음을 챙기라고 했을까요? 뭐 부처님은 확실해요. 대념적인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마음을 챙기냐? 계속 관찰하라 이거예요. 자, 세밀하게 관찰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관찰한 다음에 확실하게 알아차려라. 아니, 알아라. 분명하게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원리를 그 다음 마음 챙겨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챙기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이제 네 가지다. 몸과 마음과 느낌과 내 마음속에 법이 있는지 없는지, 법을 실행하는지 안 실행하는지 하는 거를 다 그 내놓으신 팔정도를 다 챙기라. 내 이게 있냐 없냐 이렇게 챙기란 말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우리 저게 있잖아. 내가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9가지를 다 챙기잖아요. 부처님은 법을 챙기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준 법을 하나하나 다 실천하고 있는지를 챙기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팔정도를 다 챙겨라. 내 마음속에 팔정도 실행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계문을 지키는 마음이 있냐 없냐. 그랬고 그거로 한 30몇 가지를 다 챙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 있고 9가지를 챙기라는 거고 30몇 가지를 다 37가지예요. 37가지를 다 챙겨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의미가 같은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념이랑 보통 주의하고도 비슷하고 마음 챙김, 마인드풀리스하고 이렇게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어떻게 챙기라고 하셨을까? 그게 이제 한번 볼게요.
대종사님 챙기는 방법은 어떻게 했냐? 그 상시응용주의 사항으로 마음을 챙기라는 거예요. 대종사님. 상시응용주의 사항으로 챙기라는 거예요. 예, 그 중에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준비하기,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요것을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될지 한번 미리 미리 연마하고 준비하는, 할 것이요. 이렇게. 아, 그 이주라는 게 기가 막히다. 미리 준비하고 연마라. 미래를 미리 준비하라. 예전 같이 이제 부처님 시대는 정적인 시대라 뭐 일 같은 걸 많이 안 하고 가서 뭐 수도만 하면 되니까 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별로 안 챙겨도 돼요. 근데 지금은 현대 문명 사회라 생활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시시각각으로 변해갖고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다이나믹한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적인 마음 챙김 계속 몸과 마음을 관찰해갖고는 그 일을 그르쳐버린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가르치면 자기 몸은 잘할 수 있지만 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일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종사는 그게 아니라 챙기기 전에 뭐를 하냐. 그 응용의 형태를 보아서 어떤 내가 일을 하든지 어떤 뭐 경계를 만나든지 어떤 작은 그 모든 형태를 미리 연마하란 말이에요. 미리 연마라 이렇게 있어요. 부처님은 그냥 수도만 주로 수도예요. 택법하라. 내가 어떤 법을 써야 좋을지를 택해라. 거기를 유념해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 계속 수도만 하는 걸 챙겼는데 이거는 우리 생활을 해야 되니까 미리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응용의 행세를 봐 응용하기 전에 응용성을 봐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연마해서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줄 거야. 연마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와서 생각, 주시할 것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 내가 하자는 조목은 유념이고요. 말자는 조목은 이제 버리자는 건데 그것이 실행이 됐나 안 됐나. 유념을 했나 못 했나. 자기가 응용한 것, 계획 세운 것이 실행됐나 안 됐나를 챙겨라 이 소리예요. 이게 2조, 1조, 6조. 우리의 마음 챙김은 상식용상 2조, 1조, 6조로 딱 챙기라고 이렇게 공식을 딱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논어도 다 읽어봤는데 엄청나게 공자님도 잘 챙겨요. 꼼꼼하게 챙기고 참 하나하나 일을 하는 거 보면 막 정말로 그냥 민첩하고 꼼꼼하고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예가 딱 절대 맞는데 요런 그 제자들한테 참 살신성이 나라 분 여러 가지 법문을 많이 했어요. 때에 맞게. 그렇지만은 응용하기 전에 미리 연마기를 취할 것이요. 아, 요런 거였단 말이죠. 사람의 그 기능을 열어주는 거예요. 대중심을 열어주는. 우리가 금방 일을 닥쳐서는 대중심이 없어. 없지만 미리 연말을 해놓으면 대중심이 딱 생긴단 말이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연말을 하면 대중심이 딱 생겨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대중을 잡으려면 미리 연말을 해.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연말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미리 연말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닥쳐서도 내가 이제 좀 몸이 아플 때도 병이 어디서 와서 왜 이게 걸렸느니를 엄청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요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고 연구 그거는 현실을 갖고 연구한 거죠. 앞으로 미래가 있을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겠다는 걸 미리 다 연구를 해갖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게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이치를 알고 있어서 이 바쁜 속에서 일을 하는데도 여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모든 일을 마치면 저녁이 되면 내가 하자는 조목과 챙기는 뭐를 챙겨야 되느냐?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챙겨라 이거예요. 딴 거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먹은 거, 계획한 거 하자 말자가 됐는가 챙겨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상생활법을 저녁에 자기 전에는 대주하라고 했잖아요. 그 뭐냐면 아침에는 외우라고 했잖아요.
외우는 건 내가 일상생활법을 하루 살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아침 자선 때 하는 건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저녁 때는, 어떻게 돼요? 심지 열아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거, 이거는 내가 일상생활법을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대조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 이렇게 대조한 건 아침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낮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대조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말하면 2조, 1조, 6조에 따른 것이 저녁에 일상수행요법을 대조하는 것은 상식률 6조에 해당하고 아침은 응용하기 전에 미리 한번 외워보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오늘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상식인유상 2조, 1조, 6조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이 법이에요. 8만 대장경을 한 대 뭉쳐갖고 딱 했어요. 대장경 속에 다 있어요. 그런 게. 응? 내가 좀 덜 봐서 그렇지. 아니, 사람들이 우리가 불경을 덜 봐서, 아이고, 불경 속엔 윤영 공부가 없을 거야. 우리는 막 찾아보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뭐 응용하는 그것도 어디 찾아보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엄청 길고 하니까 그렇게 요약해서 8만 장을 요약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지. 이제 그런 어떤 법이 있긴 있을는지도 모르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조, 1조, 6조를 해서 마음을 챙기는 법을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 실행한 일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정산종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윤영 공부는 곧 일용 행사에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니 보는데도 대중 있게 보고 듣는데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할 때도 대중 있게 듣고 통할 때도 대중 있게 통하고 정할 때 대중 있게 통하라. 요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대중을 잡으라 이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무신사법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랬죠. 공부할 때가 돌아온 걸 염두에 있지 말고 머릿속에 탁 염두라는 건 머리 앞이란 말이에요. 첫머리 읽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갈 때는 마음고 복잡한 거 내는 게 다 하다가 다 놓고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요것만 대중 잡으라 이틀이에요. 처음엔 여러 가지 아까 했잖아요. 여러 가지도 하고 뭐 계문도 지키고 다 하는데 이것이 능이 나면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으라 이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중 잡는 공부 그러니까 2조, 1조, 6조로 대중 잡는 공부 그것도 내가 지금 2조, 1조, 6조를 잘 하고 있는지 대중 잡는 공부 일상수행요법을 잘 하루 동안에 실천하고 있는지 대중 잡는 거. 그게 유념 공부란 말이에요, 유념. 그것도 유념이란 말이에요. 마음 공부, 유념 공부는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지금 마음이 좀 어디 끌리고 있구나. 어디 안 끌리고 있구나. 요거를 대중 잡아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늠하라. 이거예요. 안 그러니까 그 부처님은 법념체라 그랬어요. 법리라는 거 보이지 않는 법의 세계를 대중 잡으라는 소리예요. 그게 내가 지금 법을 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 팔정도를 지키고 있는 안 하고 있는지 그거를 다 이 대중 잡으라는 소리인데 요것도 그 소리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잡는 한 마음으로 가져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두고도 또 안심이 안 되신 거예요. 대중사님. 안심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사막할줄 사는 사이에 법을 내놨는데 안심이 안 돼. 그 일상성립을 내서 생활 속에 실천하게 그래도 안심이 안 돼. 상식인유상 교당내양주의상을 12가지를 해서 그걸 챙기게 만들어. 그래도 안심이 안 돼. 그 유무념 공부를 또 만들었어요. 응? 그래서 유무념으로 그걸 종합해서 유무념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안심이 안 돼. 그 마지막에 뭐를? 그 다음에 일기법이나. 일기라고 하는 건 그날 한 거를 전부 다 체크를 해갖고 상시응용주의상 했느냐 안 했느냐. 그 1번이에요. 교당내양 주의상 했느냐 안 했느냐. 유무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수지 대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의견을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 요렇게 해갖고 그거를 한 10분 내지 10분이면 해. 10분 내지 20분을 쫙 해갖고 그거는 기록에 딱 남는다 이거죠. 이게 상시일기 정기일기인데 상시일기가 더 핵심이 되는 거예요. 상시일기가. 그 다 챙기는 거니까. 정기일기는 한 감상에 심리적 처리권에 해당하지만
상시일기는 그 전체를 하는 거니까 우리 공부의 핵심은 상시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했는지 안 했는지 서면으로 딱 남는단 말이죠. 다른 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딱 일기법을 내놓은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어디에도 이 일기법으로 이 모든 공부를 마지막 조사를 시킨다. 조사한다. 이게 자세하게 알게 한다. 이런 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실천해 봐야 돼요. 일기법을.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죠? 옛날엔 그랬어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는 교전을 읽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일기장을 딱 펴고, 아, 내가 무슨 계획을 했고, 지금 내가 유념은 했고, 면념 했고, 이렇게 하다가, 아, 한번 일상생활도 외워보고 해갖고, 자기가 유념을, 하루 종일 어떻게 살까를 유념을 해갖고, 그 일기장을 딱 들고 다녀야 되겠더라니까, 보니까. 그냥 집에 놓고 다니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들고 다녀서 꼭 그 자리에 딱딱 적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이게 다 유념 공부 하나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떠한 사업을 성공하려면 먼저 그 마음이 오로지 그 일에 집중되고 그 생각이 그 일을 연마하는 데 있어야 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일을 성공하려면 마음이 거기다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딴 생각 보지 말고 집중해서 그래서 그 일을 연말하라면 생각을 하는데 집중하게 되면 성공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에, 어떤 사업을 성공한 후에 또 영원히 유지하기로 하면 무심히 하지 말고 마음으로 오로지 거기에 또 연마하라. 이게 연마해갖고 그 성공을 시키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이론은 좋은데 실제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대원회에서 이제 뭐 원불교 대공장을 세운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울 것이냐? 바로 유념 공부를 해봐야 된다. 이거 유념. 유념으로 해갖고 하나하나 일을 갖다 챙기고 연구해갖고 하면 이게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줄이 있어요. 그러면 뭐 박사 논문을 쓰는 거라 뭐 무슨 이제 뭐 법회를 읽고 세사매를 이끌지 뭐 다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 했을 때 유념 하나로 그거를 대중 잡아서 유념 하나로 그걸 성공을 시키라 이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연구가 들었잖아요. 연말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할까? 연말을 해야 된다. 왜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연구를 하고 연마하고 다음에 반성하고 실행하고 요거를 우리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아, 우리가 이제 챙기는 마음의 실현. 그게 얼마나 챙기는 마음의 실현. 마음 챙김을 실현한다 이 소리예요. 어? 정념이라는 건 마음 챙김이야. 염이 챙기며 그거를 실제로 한다 이 소리예요. 정념공. 아, 그래서 참 이 부처님들은 다 같은 너 법을 내놓고 정념을 딱 공부를 개념 적용을 정념 공부를 딱 시킨 거죠. 우리 대종사님하고 똑같은 그것이 있다. 대종사님 뭐 경험 같은 거 보지도 않았는데 똑같아요. 그런 게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뭐야? 마음을 이제 챙기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어느 잘 챙기죠. 상시용영주의상이 12가지가 어느 정도 챙겨줘. 이 공자님도 일단 챙겨. 그래서 공자님 뭐라 했냐면요. 내가 50에 지천명했다 그랬어요. 하늘의 명을 받았다. 아, 내가 이 세상에 도덕을 살려내라는, 도덕을 부활시키라는 하늘의 뜻이 있다. 그걸 딱 알았어요. 아, 나한테 이 세상 도덕을 부활시키라는 뜻이 있다는 걸 딱 알아차렸어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겁도 안 나요. 죽인다 해도 겁이 안 나. 나는 천명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딱 알아갖고 계속해서 몇십 년간 다니면서 그 자기가 천명으로 받은 도덕 부활을 이 도덕으로서 세계 정치를 하는 거를 설득하고 다녔는데 효과는 없었지만 그렇게 다녔다 이거예요. 천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60이 이순이라 귀가 순해졌다.
남이 어떤 충고를 하더라도 다 받아들이고, 이 남이 싫은 소리 하더라도 그게 마음에 걸리지 않고, 이 귀가 순해졌다 이거예요. 어? 누가 나한테 나쁜 소리 하면 그게 거슬리고, 그게 아니라, 충고라면 거슬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다 귀를 살살 들어온다 이거예요. 어? 그런데 70이 됐더니, 종심서역 프로그램.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게 유념이야. 지 맘대로 그냥 마음을 안 챙겨. 안 챙겨도 다 그냥 법에 맞아버려요. 이렇게, 이게 70이, 73세 돌아가셨는데, 70이 돼서 그냥 거의 학문을 완성한 거예요. 완성한 것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목표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다 유념이 되도록까지가 그게 하게 되는데, 그, 부처님이 이제 금강경에 볼 때는 그 말이 있어요. 그 우리 야부선사가 부처님이 성성차겠다. 어떻게 하든 그 법에 딱딱 맞는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챙기는 마음을 실현한다면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심정개발 공부에서요. 여러 가지 수양, 연구, 취사. 이 수양, 일상 상식용주의상에는 수양, 연구, 취사가 있고 그 3조, 4조, 5조가 이제 수양하고 연구하고 이제 그게 전부 의두연마, 경전연마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다음에는 또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심전을 개발하는 것이냐 하면 마음 쓰는 법을 그다음 아까 그는 이제 마음을 챙기는 거고 마음 챙기는 게 하나가 중요한데 마음 쓰는 법을 또 가르쳤어요. 대종선이 그 다음에 그다음 뭐냐? 마음 쓰는 법, 마음을 사용하는 법. 마음 쓰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음을 작용하는 법이 있고 마음 사용하는 법이 있어요. 마음 사용은 용심 마음을 어떻게 굴리느냐 사용하고 마음 작용하는 법이 있어요. 작용한 법이 있는데 그걸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핵심이 마음을 챙겨서 그다음 마음을 잘 써라. 이게 어떻게 그런 챙기는 거냐 하면은 이게 이제 아,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언에 그대들이 여기 와서 무엇을 배웠냐? 불법 연구에 와서 뭐 배웠느냐? 하고 이제 물어봤다 이거. 사막활조 산허설 배웁니다. 그러고 챙기는 것도 챙기는 마음도 배웁니다. 그랬잖아요. 주의, 유념, 그죠? 어? 수양하는 것도 배우고 하는데 대종사님이 또 거기다는 딱 그렇게 딱 맞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도 한 생각이 있다. 그 말도 다 맞는 말인 맞는 말인데 나는 생각이 있다 하는데 나는 너희가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사람들한테 원불교 가서 뭐 배워? 그러면 마음 공부하면 배운다 이렇게 하죠. 마음 공부 배운다. 이건 이제 자세하면 심정 개발을 공부를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았지만 심정 개발한다 이렇게 쓰는데 마음 공부한다는 게 이제 보편적인 말이고 뭘 배우냐? 마음 작용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작용하는 법을 배운다. 마음 공부란 건 마음 작용하는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작용을 해야 이게 절도에 맞고 진리에 맞고 이 세상을 유익을 주는지 그걸 배운다. 마음 공부란 건 마음 작용하는 법 공부예요. 그렇죠? 마음 작용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누가 너한테 그거 뭐 배우냐? 세상에 와서 뭐 배우냐 하면 마음 작용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지 않느냐. 이게 대종사님 그랬어요. 응? 우리 이제 이거 어떤 사람이 너희 동자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왔어요. 네가 왜 대답을 못하냐? 우리 선생님은 한번 이게 참 뭐야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늙어가는 것도 잊어먹고 그냥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게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막 몰입을 해갖고 다 잊어먹고 그런 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한마디도 못하냐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나와요 물어보면 뭐하면 공자님 뭐 가르치냐 이렇게 물으면 참 그런 걸 말하는데 그 마음 작용하는 법이 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 그거를 문제가 뭐냐. 대종사님께 그랬어요. 마음 작용하는 법이 뭐냐. 마음에 원망심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감사심으로 돌리는 방법을 배운다. 돌리는 방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타력 생활하는 사람은 자력 생활하는 걸로 돌리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 법을 배운다는, 그 이치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공익심이 없는 사람 공익심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없이 사는 법을 가르친다니까. 이게, 거기 그 옛날에 그 말도 있어. 돈 없는 사람이 돈 없이 사는 법을 가르친다. 그게 마음 착용하는 법이다. 있죠. 어? 머리가 나쁜 사람은 머리가 나쁜 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알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 경우에 따라서, 아니, 답을 실패했으면 다시 어떻게 하면 일어날 것인가, 그거를 연구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경지에 있든지 그 마음을 바르게 사용해서 진리에 맞게 작용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용신법이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알면은 참으로 모든 일에 다 해탈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몸에 병이 있으면 이게 왜 병이 들었네. 생각해갖고 어떻게 하면 낫는지 생각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자력으로 또 공부하는 게 이게 마음 작용하는 법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웠으면 어떻게 하면 화해를 잘할까 하는 거 연구를 해도 그 푸는 방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것을 안 적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모든 학문을 과학이니 법학이니 탐 공부를 하되 쓰는 데는 한정이 있다.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쓴단 말이죠. 적어도 그냥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는 대학교 다닐 때는 수학을 엄청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오순이 뭐 별로 뜬 게 없어요. 일심 집중 공부는 했지. 일심은 집중됐죠. 그 원리는 알았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갖고 어디 쓸데 없 내가 꼭 생각하기를 영어 공부하면 못하다. 영어 공부를 하면 그래도 말이라도 잘해갖고, 외국 사람하고 잘 통하고, 뜻도 전달되는데, 이거는 수학은 뭐 잘해봐야. 정년퇴임하고 나니까 써물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누가 돈 쓴 거 왔다 갔다 한 거 보면 금방 찾아내. 이거 잘못 썼구나. 이건 아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 안 되는데, 그 쓸모가 이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막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보면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냥 생활하는 데는 별 없죠. 다른 사람 잘 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작용하는 공부를 해놓으면 이게 마음작용 공부라는 건 마음작용을 한 법을 알아갖고 그 법대로 마음을 작용하는 거예요. 마음작용은 공부라는 건 마음작용하는 법을 알아서 그 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삼학발주 상한사회가 다 마음작용하는 법이에요. 일생승요법이 마음작용 법이고 상식운이 마음작용. 그걸 알아서 그 공부를 해나가는 마음작용 공부는 1분 1각도 끊임없이 작용한다. 아니야. 언제나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공부의 근본이다. 이렇게. 그러고 마음 공부.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마음 작용하는 공부의 준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심법을 배우고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뭐라 말하자면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한다. 바르게 이용하는 법을 배운다. 이거예요. 바르게. 천지 만물을 바르게 이용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대종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해서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 이게 마음 작용하는 법, 마음 사용하는 법이 모든 법의 중심이라 이거예요. 아까는 공부에는 챙기는 마음이 모든 법을 딱 통틀었는데 마음을 쓸 땐, 세상을 살아갈 땐 용심법이 챙기는 마음을 공부해갖고 마지막은 용심법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용심법, 마음 작용하는 법을 알아서 예? 항상 뭐라겠어요? 모든 경계를 당해서 자리타로 모든 걸 선용하라. 이 말씀 하셨거든요. 용심법 빼서 뭐 할 거냐? 모든 경계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자리타로 모든 만물을 선용하라. 잘 이용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나의 본이다. 이렇게 말씀해 줄게. 그래서 새로운 문명 세계를 이룩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처지는 챙기는 마음을 실현해서 그렇죠. 우리 마음을 이제 언제나 대중 있게 이 절도에 맞게
법에 맞게 하는 이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배운 다음에 뭐 하냐? 배워갖고 뭐 할 것이냐? 마음을 잘 써서, 마음 작용을 잘해갖고, 천만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만물을 선용한다. 만물을 선용한다는 것은 만물이 하고자 하는 바를 얻게 한다. 어? 잘 이용해갖고, 참, 이 참다운 낙원을 건설하는 이것이 우리들이 할 용신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챙기는 마음을 실현한, 이게 심정개발 공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교법을 현실 속에서 실행하는 것이 일상생활 3억 8절 다 실행하는 것이 용심, 그러니까 우리 교법의 대의가 되고, 심정개발 운동의 대의가 돼. 수양연구 취사가 심정개발 운동에 쳐고, 그거를 실습하는 것이 일상생활법이고, 그거를 또 챙기는 것이 상식용상 교당량주의사이고, 그건 이제 유무념 대조로서 더 챙기게 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것이냐. 그렇게 마음을 단련했으면 우리가 말을 들으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기술을 배우잖아요. 그는 아까 이건 다 운전기술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 사회, 국가, 세계를 위해서 써먹어야지요. 운전만 잘하면 뭐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용신법이란 것은 이거를 우리 마음을 이용해서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고 참 이 세상을 참문명 세계를 건설하는데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용신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개발의 핵심 공부는 윤영 공부, 마음을 챙기는 공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마음을 잘 쓰고 마음 작용하는 공부.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됐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일상수행요법을 잘 마음으로 챙기고, 그 다음 그거를 이용해서 참 이 참된 문명 세계를 이룩하도록 마음을 작용하는 공부를 같이 하면 그 공덕이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